네, 2016 KBO 리그가 아직 시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KBS 공식 야구 캐스터 김현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야구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또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네. 데니엘 김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야구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이용균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야구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2016 KBO 리그 강력한 우승 후보 NC 라이노스를 이끌고 있는 이태일 대표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일입니다. 구단 대표는 처음이거든요. 역대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NC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야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단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이제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는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단장은 감독하고 구단끼리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을 많이 하는 자리고 네. 대표는 아무래도 리그에서 다른 구단들하고 협력해서 동반자적인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자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 NC가 그러면은 네. 박성민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박성민 4년간 96억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사인. 요 자리가 지금 대표님이 있는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예. 그 전에 충분히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런 거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단장, 감독, 그리고 또 본사 경영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태일 대표께서는 굉장히 네. 좀 이력이 특이하신데 야구 기자 출신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간 야구 이제 기자 그때 하실 때 기억이 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전문지도 하셨고, 그리고 이 녹색창 스포츠 실장. 저 맨 처음에 이 녹색창이 뭔지 몰랐어요. 내형. 네. 녹색창 스포츠 실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야구단 이제 네네.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원래 꿈이 대표이사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었고요. 기자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녹색창에서 이 스포츠 일을 할 때, 네. 그리고 또 NC에서 프로야구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전부 다 어떤 목적은 같구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한 사회를 좋은 이런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은 이 옆에 있는 이용균 기자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 게 우리 이용균 기자도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는 모 구단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목표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의 청년들이 새로운 나라, 형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다면 저희 베이스볼 키드들의 꿈은 좋은 구단, 좋은 야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구단 대표님처럼 말씀하시네요. 정말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렇게 기자가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류현진 선수를 영입했던 그 넷콜레티 LA 다저스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기자 출신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요즘 그 트렌드가 말이죠. 변호사 또는 금융 쪽에서 많이 그 사장들이 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뉴욕 매츠의 샌디 앨더슨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시카고 컵스의 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테오 앱스타인이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미국에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사장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저희가 KBO 리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NC가 화제인 이유가 웬일입니까? NC가 지금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NC 다이노스 하면은 감동을 주는 야구하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야구로만은 봤었을 때 2016년 시즌 NC가 우승을 못하면은 저는 실패한 시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꼭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모든 그림이 다 갖춰져 있고요. 네. 베테랑 선수들, 신인급 선수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수들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외국인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와 있고. 정작 이용균 기자는 기자 대선배이신 이태일 대표팀이 아닌 다른 팀을 이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산입니까? 삼성입니까? 저는 한화가 우승할 것 같아요. 하나요? 네, 하나가 하나도 전력이 좋죠. 전력도 전력인데요. 지난 시즌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네. 그 팀 내부에서 올해가 우승이 적기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봤더니. 이런 후배 기자의 분석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그 기자는 네. 이 상상력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예. 사실 페넌트레이스하고 이제 포스트 시즌은 뭔가 누군가가 점지를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대신에 우리가 올해의 그때를 못 만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올해 NC의 우승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팀을 꼽자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을 야구에서 우리하고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팀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저는 전통의 강호들 삼성이나 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외국인 선수가 외국인 선수 선발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탁월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임즈 선수만 봐도 리그 최고의 타자, 리그 최고의 타자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가 또 타자대 역사를 바꾼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니까요. 40, 40도 했고. 근데 태임즈 선수 한 명만 잘한 게 아니라 해커 선수 그리고 찰리 선수를 대신한 스튜어트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WAR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의 이 승리 선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라는 숫자를 합해보면 NC 3명 선수의 합이 23.3이에요. 이 3명이 팀의 23승을 간주다 줬거든요. 한 시즌에. 한 시즌에. 예.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결제를 한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잘했잖아요. 어떻게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구단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후보들에 대한 리스트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고 그 선수들을 아주 상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작은 동향도 놓치지 않고 우리 팀에 와야겠다, 안 와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외국인 선수의 승리 기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은 국내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어떤 좀 그런 우리의 약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복수 추천을 받았을 때 직접 선택하신 외국인 선수가 이 NC 안에 있습니까? 지금 몇 시즌 동안에? 모두 복수 추천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결정이 진짜 중요했던 거네요. 제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안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40, 40의 주인공 테임즈를 누가 뽑았나요? 미국에서 테임즈 선수를 만났습니다, 먼저. 예. 이거 일단은 느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야구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전도 좀 듣고 싶어서, 만났는데, 테임즈 선수가 굉장히 풀 정장을 입고, 굉장히 멋있게 하고 딱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둘이서만 이게 딱 만나가지고, 제가 한 첫 마디는, 당신은 우리 팀의 일루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루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MVP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테임즈 선수가 했고요. 속으로 목표가 크니까 상당히 반갑긴 했으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기록을 살펴보다가요. 좀 재밌는 부분을 찾았거든요. 2014년 기록인데 찰리하고 해커 선수가 그 원투펀치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그 찰리 선수가 226개 땅볼을 유도했고요. 해커 선수도 226개. 두 선수가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무조건 몇 승 몇 패 평균 자책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과정도 살펴보는 그러한 스카우팅 팀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NC 다이노스가 이런 또 외국인 선수들을 뽑는데 그 스텝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숫자들을 파악하는 데 능한 분석팀이 있어요. 원래 그 NC 다이노스의 모기업이 게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중에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선수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시 알파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알파고랑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알파고까지는 아니고요. 모든 구단이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균 기자님 말대로 중요한 거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파악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전달하는 것. 그 두 과정에서 아마 우리 팀이 조금 더 그런 실무진들의 노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한화에 에스밀 로저스라는 괴물 투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후반기 들어서 맹활약한 그 선수가 계속 완봉승을 하다가 처음 집니다. 그 팀이 바로 NC 다이노스였고요. 그 NC 다이노스가 로저스를 만나기 전에 전력 분석팀 관계자가 이틀 밤을 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볼 영화에서는 나온 듯한 그러니까요. 약간 빌리빈 단장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NC가 외국인 선수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지만 실제로 FA 영입도 상당히 잘했어요. 이호준, 이종욱, 손시현. 특히 어떤 선수를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지석훈 선수입니다. 지석훈 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시즌 때 4월 달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4승 17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그 수비에서 좀 불안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넥센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팀에 와준 선수가 지석훈 선수인데 그 선수의 가세 이후로 뭐 수비도 안정됐고 또 뭐 작년까지도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저희로서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근데 같이 온 선수가 임창민이라는 투수거든요.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마무리 투수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도 그랬고 굉장히 섹시한 그 복장으로 전화통화로 막 은밀하게 단장들이랑 막 협상을 하고.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은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박성민 선수의 영입 때 네. 저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박성민 선수가 우리 작년에 12월 1일 날 저희랑 사인했는데요. 네. 예. 박성민 선수를 사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외부에 공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포지션 기호 5번 그래서 5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시 55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3시 55분이요? 5시 55분이 오늘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너무 늦으면- 15시로 해서 너무 15시로. 늦으면 또 이제 기다리니까 그래서 15시 55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수가 FA가 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은 돈을 받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솔직히 일반 야구 팬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구단마다 그 네. 선수의 가치를 판단하는 어떤 특정 툴이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구단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하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단호하게 포기를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저 외부 영입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했던 영입은 김경문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때가 이 NC 다이노스가 창단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용문 감독은 시즌 중에 갑자기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여기 가려고 그만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걸로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6월 13일 날 신문을 보고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서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거를 저도 그때 알았고요. 네. 김경문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이야 NC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팀이 처음 창단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잘하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모 구단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하세요. 어딘지 저 알고 있어요. 네. 같은 지역에 있는 구단 아닙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때 네. 김경문 감독이 이런 말을 하셨죠. 다른 구단에 누가 되지 않겠다.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 동시에 느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그야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꼴찌 한 2년 하거나 이거 그만두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프로야구단을 운영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잘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제가 훼손할까봐 그게 사실 걱정이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프로야구와 함께 같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제 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첫 시즌 승률이 4를 넘어섰어요. 리듬해는 창단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데 이것도 창단팀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네. 빙그레이브스가 3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시즌엔 정말 대기록들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주전 전원이 정규타석, 네. 규정타석으로 채웠고 예. 테니스에서는 40 클럽에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그런 예. 대단한 기록들을 남겼어요. 이제 강팀이잖아요. 메이저리그에는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한 팀이 된 사례가 있나요? 김명현 선수가 뛰었던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가 창단 4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예. 근데 당시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막 여기저기서 사오면서 네네.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저는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뜻이 한 4, 5년은 쭉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NC가 확실한 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훈 선수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절대적인 것은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일 거고요. 젊은 유망주 선수들의 지속적인 성장. 네. 그게 이제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꼭 우승을 해서 챔피언이 되겠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고 그런 어떤 강호로서의 경험을 쌓아서 좋은 구단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탄탄한 전력을 갖추는데 어떤 비결이 됐다고 봅니다. 네.
NC가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 예. 이제 구단 운영이나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NC 다이노스가 이 선수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창단 때부터 우리 팀의 식구가 되는 선수들에게 예.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박성민 선수 명함입니다. 박성민 선수 번호가 있네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정의, 명예, 존중이라고 써있네요. 네. 자, 저렇게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정체성이나 자부심이나 소속감 이런 것을 좀 키워주기 위한 그런 시도입니다. 정의, 명예, 존중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구단의 모든 직원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 이제 20살, 19살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선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NC 다이노스의 팬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팬북 열어보면은 네. 예를 들어 성경 미아원으로 일하시는 네, 네.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 사진도 실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실리는 걸 봤었을 때 하나가 된 팀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고요. 네. 실제로 포스트 시즌을 하면 이제 포스트 시즌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청소하시는 분들, 구단 관리하시는 분들, 모든 직원들이 다 나눠서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태일 대표님이 오늘 구두를 신고 나오셨는데 야구장에 가실 때는 구두를 안 신고 가신다고 정확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구두 신고 정장하고요. 예. 단지 이제 그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야 공부 잘 되냐고 방에 들어오시면 왠지 좀 거부감이 생기거나 그런 게 갑자기 하기 있을 수 싫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장이나 구두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괜히 또 그런 얘기가 이 NC 다이노스가 예의만 바른 게 아니라 이 신생 구단답게 뭐 재치 넘치는 일들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난 겨울에 깜짝 놀랐어요. 왜죠? NC 다이노스가 연봉 협상을 마치고 이제 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 연봉 협상이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마스코트 단디가 갑자기 나도 연봉 협상을 해야겠다. 진짜 뭐 협상이 아니라 약간 좀 이벤트성 그런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SNS 팬들이 평소에 단디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네. 잠깐 한눈 파는 사진들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어서 구단이 연봉 협상에 참고하시라고 네.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이런 호응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NC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신선한 시도들, 기발한 재치들이 잘 이루어지는 팀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프런트가 NC가 좀 명수도 많고 확실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현장 가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KBO 수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단 예. 직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 수첩을 보면 55명이더라고요. 55명. 그래요?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40명 언저리거든요. 프런트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런트가 많아서 그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야구 현장에 좀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어떤 그 사례가 가장 좋은 그 모델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니까 거기 이제 레리 바에르라는 사장님이 닉 세이븐 단장하고 브루스 보치 감독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판단은 그 대신에 최종 판단은 저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존중하면 그 문제는 뭐 좀 조화롭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로서 이 NC 구단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 KBO 리그가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거기에 이바지하는 게 우리 구단의 어떤 하나의 예. 분명한 목표일 거고요. 네네. 또 그 중에 하나로서 경기로서의 스포츠에서 이제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NC 다이노스가 기여하는 것. 이게 또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게스트 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우리 데니얼 김혜수위원도 그렇고, 이용균 기자도 그렇고, 어디 여기 취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막 칭송만 하시고.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네. NC 다이노스가 이런 육성 시스템을 좀 더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네. 그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그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지금의 시스템이 뭔가 그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도 프로야구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대중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 같이 성장하는 기량을 늘리는 게 성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NC의 대표이사를 노리시는 우리 이용균 기자가 생각하는
NC 다이노스의 단점. NC 다이노스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예. 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근데 2014 시즌에 NC 다이노스가 처음으로 포스트에 진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LG가 준플레이오프를 치러요. 창원에서 열리는 경기였음에도 LG 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어지는 새 야구장을 어떻게 잘 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NC에게 남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창단 때부터 창원시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새 구장. 예. 새 구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중 증대나 홈팬들의 확대를 위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올해 또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새 야구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144경기라는 시즌을 잘 치른다라는 것은 어느 한 명이나 어느 한 시간에 뭐를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올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행진이라고 정했는데 네. 즐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행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많은 박수와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있는데 이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팀들도 있고 또 NC처럼 이 패기 넘치는 팀도 있고 다 10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재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